안녕하세요. 밤초코입니다. 이 영상은 일러스트레이팅 파이프라인 가이드 영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사이툴을 썼었는데요. 사이툴도 물론 편하고 쓰기 좋은 툴은 맞지만 저는 대학생 올라와서 포토샵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싶어서 썼던 건 아니고 선배 말을 듣고 포토샵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플러그인이나 할 수 있는 그림 관련된 뭐 이펙트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툴보다 더 폭넓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토샵의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알아볼 생각입니다. 포토샵을 가장 먼저 열게 되면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보일 텐데요.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보통 작업을 시작할 때 A4 크기로 제작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이미지 파일이 큰 영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A4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포토샵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상창입니다. 저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꾸미고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익숙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 색상 칸에는 끝에 메뉴를 눌러보면 HSB 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픽을 할 때 보통 HSB를 기준으로 하고요. RGB를 기준으로 색상 픽을 하는 것은 꽤 까다롭기 때문에 HSB로 색상 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조정 단추들이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가장 나중에 설명할 가장 중요한 레이어 창인데요. 이 레이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레이어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러쉬는 단축키 B를 눌러서 여기 왼쪽에 브러쉬 모양이죠. 단축키 B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쓰는 브러쉬는 보통 저는 기본 브러쉬를 자주 씁니다. 이제 필압을 지원하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브러쉬죠.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와 그리고 부드러운 효과를 내기 위한 부드러운 브러쉬. 이것도 역시 필압에 따라서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로 채색할 때 쓰는 브러쉬는 여기 1번 기본 브러쉬와 2번 부드러운 브러쉬고요. 그리고 3번 브러쉬는 이제 자주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자주 썼었는데 요즘은 자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문지르는 느낌의 그런 브러쉬인데요. 필요할 때는 쓰지만 저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3번 브러쉬. 그리고 제가 따로 만든 브러쉬인데요. 이 기본 브러쉬에서 브러쉬 옵션 창에서 이중 브러쉬를 체크하게 되면 바깥쪽 선이 상당히 날카롭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크기를 100으로 늘려서 보겠습니다. 이중 브러쉬를 체크한 브러쉬는 바깥쪽 라인이 상당히 날카롭게 잡힙니다. 지금 원래 기본 브러쉬와 비교를 해보면 바깥쪽 라인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브러쉬와 그리고 날카롭게 끊기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그림에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가끔씩 이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선을 딸 때도 가끔 쓰기도 하고요. 네, 브러쉬의 설명은 대충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하얀 배경인데 자기는 처음에는 저는 투명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레이어를 만들겠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배경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변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거나 여기 아래쪽에 새 레이어를 만드는 단추를 누르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0번 레이어와 1번 레이어가 있는데요. 레이어를 설명을 해보자면, 레이어는 기본 하얀색 종이 위에 투명색 셀로판 지를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고요. 이 레이어는 배경과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배경에 만약에 V라고 썼을 때 1번 레이어의 1은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2라고 쓴 레이어는 역시 1번 레이어와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2번 레이어와 1번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면 같이 움직이게 되고, 두 레이어를 합치려면 단축키 컨트롤 1을 누르거나 오른쪽 클릭을 해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합을 하게 되면 레이어는 하나로 합쳐져서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이어 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레이어의 잠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잠금 기능은 이제 레이어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그 레이어에 한해서 잠그는 기능인데요. 제가 주로 쓰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무늬 아이콘이 있어요. 체크무늬 아이콘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 레이어에 한해서만 모든 옵션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 배경 레이어를 잘 살펴주세요. 여기 V 레이어를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번 레이어에다가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어지죠. 이곳은 이번 레이어가 속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번 레이어에만 선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일러스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레이어로 나누었는데요. 캐릭터와 배경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제 캐릭터에 또 수많은 레이어가 있고, 이 레이어에서 제가 치마에만 뭐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치마 레이어에서 레이어 잠금을 해두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레이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 레이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이어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레이어 속성은 제가 모든 속성을 알려드리지는 않고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3번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가 연두색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위에 2번 레이어에 올리면은 3번 레이어는 2번 레이어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이어의 속성을 정해주면은 이제 디졸브 곱하기 멀티플라이, 영어 버전에서 멀티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제각기 마우스 드래그로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각기 그때그때 적용해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레이어의 속성이다 하는 속성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어의 속성이 이렇게 있고요.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정해서 레이어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것인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이 색상 조정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것은 명도, 대비, 레벨, 곡선, 색조, 채도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자주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쓰지 않기도 하고. 하나하나 알려드리자면 명도, 대비는 간단하게 명도와 대비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명도를 낮추면은 밝기가 내려가고, 대비를 높이면 기존의 색보다 더 진하게 보이는 기능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레벨과 곡선은 거의 비슷한데, 레벨을 좀 더 고급한 것을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선 커브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번에 제가 그린 일러스트를 예시로 들자면, 이 밑에 바다 배경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에서 명도 대비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아까보다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명도 대비, 이제 자신이 원하는 색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곡선은 밝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곡선을 올리고 내려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그 그림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밝기이고요. 이제 이 밝기를 전체적으로 검은색 하얀선을 높인다면 이제 검은색 쪽은 더 어두울수록 안 보이게 되고, 밝은색 쪽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이제 밝은 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죠. 곡선을 조정해서 역시 자신이 원하는 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조 채도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도 커브보다 더 자주 사용하게 될 옵션입니다. 일반 창에서 컨트롤 U를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색조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이제 채도를 낮추게 될 수도 있고, 채도를 최대로 낮추면 흑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밝기를 올리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밝기를 바꾸는 것이므로 원래 작업했던 것에 그냥 밝기만 조절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밝기를 조정할 때는 저는 명도를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밝기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밝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명도와 밝기는 엄연히 말하면 차이점이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에서 좀 더 나는 화사한 색채나 밝은 색을 원한다, 그러면은 밝기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명도를 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은 올가미 툴인데요. 선택을 하는 툴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선택한 부분만 옮기거나 자신이 선택한 부분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가미 툴도 나중에 다시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올가미 툴을 라sso 툴을 어떻게 자신이 선택한 부분을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뭐 오른쪽 클릭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클릭해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느냐, 이런 궁금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되면서 자동으로 선택이 해제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 취소키는 컨트롤 Z인데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자신이 선택했던 대로 돌아갈 수 있고, 포토샵에서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입니다. 실행 취소인데, 여기서 컨트롤 Z를 한 번 더 하면 실행 취소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기능이고요. 자신이 2번, 3번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Alt
Z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Alt Z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돌아갈 수 있고요. 컨트롤 Z를 다시 누르면 자신이 제일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툴들은 웬만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을 눌러서, 이 컨트롤이 이동 단축키입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고, 매직 마법봉 툴인데요. 마법봉 툴은 이제 자기 비슷한 색깔에 근접한 것들을 이제 모두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하나하나 써보시면은 더 어떤 기능인지 알기 쉬우실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자르는 데 쓰는 자르기 툴 자르면은 이제 전체 영역이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색상을 찍는 스포이드 툴은 단축키가 R입니다. 브러쉬 상태에서 B를 눌러서 브러쉬를 쓴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스포이드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스포이드 상태에서 색상을 찍으면은 이제 그 색상이 색상 피커에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도장 툴은 주로 합성할 때 쓰는 툴인데요. 일러스트레이팅을 할 때 자주 쓰지는 않지만 배경 작업을 할 때는 가끔씩 쓰는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패턴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놓고 싶다 하는 경우에 쓰시는데요. Alt 키를 눌러서 찍은 뒤에 원하는 곳에 찍은 뒤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쪽에 있던 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단축키 E에 지우개 툴이 있고요. 지우개 툴은 이제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와 지우개 툴은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불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제 불투명도를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브러쉬 자체가 연해지게 되고, 이렇게 자체가 연해졌기 때문에 겹쳐서 그리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인데요. 흐름은 낮추게 될 경우에 브러쉬 자체가 이제 옅어지는 기능으로 가까이 살펴보시면은 브러쉬가 뭔가 다릅니다. 기존의 불투명도만 낮췄을 때, 흐름을 낮췄을 때 모습이 다른데요. 브러쉬는 이제 여러 원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원 자체를 투명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원들이 겹쳐져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플로우를 최대로 해놓고 다시 그리게 되면은 똑같이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와 이 플로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라데이션 기능입니다. 그라데이션 기능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색상 피커에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색상을 시작과 끝으로 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픽한 색상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사용해 보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머지 툴인데요. 이것은 손으로 마치 비빈 듯한 느낌을 주는 툴입니다. 주로 부드러운 색상 표현을 할 때 쓰는 편이고요. 다음으로 샤프니스, 선명 효과, 흐림 효과가 있는데, 둘은 잘 쓰지 않습니다. 흐림 효과를 지원하는 것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능 중에 필터 기능도 있고요. 뭐 여기서 따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자주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닷지와 번 툴이 있는데요. 제가 제가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종종 썼던 툴이긴 한데 요즘은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닷지 툴을 사용하게 되면 밝아지죠, 점점. 그 부분을 밝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그림을 보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범툴은 닷지 툴의 반대입니다. 밝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어둡게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이 역시 저도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번씩 툴을 다 써보면서 어떤 툴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펜 툴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점과 점을 찍어서 자신이 원하는 선을 만들어내는 툴인데 사용하기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펜툴 사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펜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으므로 그 포스팅들이나 게시물들을 참고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툴은 텍스트를 입력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텍스트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만 친다고 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려면 위에 있는 확인을 눌러야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텍스트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져서 텍스트만의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크기를 늘려도 깨지지 않는다는 점. 다른 레이어의 경우에는 크기를 늘리게 되면 약간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텍스트 레이어는 텍스트 그 자체로 이제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 않고요. 이 텍스트 레이어를 자기가 일반 레이어로 바꿔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문자 레스터화를 하시게 되면 일반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서 크기를 늘리면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레이어에서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자기가 모르는 새에 요 정도로 선택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 안 그려지지?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그었는데 그려지지 않는다면 레이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컨트롤 D를 해서 선택 해제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충 이제 사용하는 툴들은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케치를 하는 것과 이제 포토샵의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